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연예인들도 먹는다 셀럽들의 트렌드 푸드 제2강을 맡게 된 안유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1강에 이어서 2강을 강의하게 된 안유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해외 비건 시장과 이제 현재 국내 시장에는 어떤 비건 시장이 있는지 그 성공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2021년 비건들이 어떤 소비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또 비건 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해외 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2018년, 2019년 이때 호주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때 호주 멜번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식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은 곳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식당들이 다 비건 식당들인데요. 사실 호주에는 이런 비건 식당 말고도 그냥 어느 식당을 열고 들어가든 다 비건 메뉴가 있었어요. 이런 거를 비건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V자 표시 보이시죠? 이게 다 비건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식으로 메뉴에 비건 메뉴가 한 두세 개, 조금 많으면 뭐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뭐 GF 이런 표시도 있죠. 이거는 이제 1강을 들으셨으면 알 텐데 글루텐 프리라는 표시입니다. 비건들도 이제 글루텐 프리한 음식을 같이 먹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식당은요, Lord of the Fries라는 이제 식당인데요. 이 식당은 햄버거 집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리아 같은 곳이죠. 한번 여기 메뉴를 살펴볼까요? 여기 맨 끝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치킨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보이시죠? 이게 잘못 보면 치킨인 것 같은데 사실은 치크피라는 그 병아리 콩으로 만든 그 패티로 만든 버거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피쉬 있죠? 피쉬면 물고기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생선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생선의 스펠링 fish가 아닌 fish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 메뉴가 다 비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치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진짜 치즈 같은데 이것도 다 비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이 전 메뉴인 것도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런 햄버거 집이 롯데리아처럼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뭐 프랜차이즈가 그냥 프랜차이즈가 많은 게 아니라요. 뭐 지하철역 같은 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 사 먹거나 이제 그러려면 항상 이렇게 줄을 섰어야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또 여기는 한국으로 따지면 이마트 같은 곳인데요. 호주의 콜스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plant based라는 meat free라는 그 문구가 보이시죠? 다 이런 비건으로 만들어진 냉동식품을 판매하는 코너가 따로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과자, 뭐 소스 이런 것도 다 비건인 것만 판매하는 그런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마트에서 비건 코너가 생기고 있다고 하죠. 이 곳은 이제 비건 전용 슈퍼인데요. 그냥 비건 전용 코너를 넘어서 이제 비건 전용 슈퍼까지 있습니다. 호주에는 이미 2-3년 전에 이미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건 과자, 냉동식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그 샴푸 용기나 그 크림 용기 같은 거 이제 가져가면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리필 형식 서비스에 뭐 비건 의류, 비건 칫솔, 비건 치약, 비건 비누 이런 것들도 이런 생활용품도 모두 판매하는 비건 전용 슈퍼마켓입니다. 빨리 이런 한국에도 이런 전용 슈퍼마켓이 생기면 좋겠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 비건 전용 슈퍼마켓보다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건 바로 비건 편의점이에요. 한국에는 진짜 편의점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편의점에 들어가면 비건 식품이 없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비건 편의점을 하신다면 아마 최초로 비건 편의점을 만드신 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렌틸스라고 제가 일을 했던 공간인데요. 맨 왼쪽 사진 보시면 그 뷔페 같이 있죠. 이렇게 점심에는 뷔페 같이 하고 저녁에는 메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렌틸스라는 곳은 비건식을 조금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만든 그런 레스토랑인데요. 그래서 그런 따로 돈을 이렇게 따로 받는 공간이 없고요. 그냥 기부하는 형식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음식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그냥 뭐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나 지금 당장 배고픈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그 먹은 만큼 이제 일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호주는 인건비가 한국보다 2~3배 좀 비싸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웨이트리스와 웨이터 모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좀 밑에 보시면 이런 라떼들도 보이시죠? 여기 안에서는 이제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카페에서는 이런 아몬드 밀크, 뭐 두유, 코코넛 우유, 뭐 쌀유 이런 것들로 이제 라떼를 만듭니다. 사실 라떼를 만들려면 이런 대체유로는 잘 만들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잘 안 만들어진다. 이게 우유 전용이니까 우유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 대체유로는 잘 사실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스타 전용 대체유들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요즘은 이제 주로 오틀리, 이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큰 사진, 오틀리를 많이 쓰는데요. 제 이제 제주 친구 중 한 명도 이제 요즘 승진을 해서 카페 팀장이 되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유아야, 내가 신메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메뉴를 개발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스리슬쩍 비건 메뉴 어때?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 오틀리를 추천을 해줬더니 지금 열심히 오틀리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정말 자주 갔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The Red Balloon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비건 캔디샵인데요. 기프트 박스, 비건들을 위한 그 캔디 기프트 박스, 그리고 뭐 젤리, 뭐 초콜릿, 이런 롤리팝, 이런 다양한 캔디가 있는 그런 샵이에요. 저도 그 교보문고에서 그 캔디 파는 그 코너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많이 어렸을 때 사 먹었었는데 한국에는 이런 비건을 위한 곳이 없다 보니까 호주에 가서 이거를 진짜 엄청 먹고 살이 거의 10kg가 쪄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에는 이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게티가 하나 있죠. 한번 그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딱 가운데 보시면 바로 허니. 네, 이 허니라는 글자가 보이죠. 첫 번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이면 기억하시겠지만 비건 분은 이제 꿀을 먹지 않고 있어요. 근데
꿀로 초콜릿을 만들었다니 이거는 조금 제가 실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창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겠지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국가는 영국인데요. 사실 영국에서도 뭐 엄청 많은 브랜드가 있었어요. 비건 마트 프랜차이즈도 있었고 뭐 비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있었는데 조금 이제 호주랑 겹치는 것 같아서 딱 눈에 띄는 거 한 가지만 들고 왔습니다. 바로 비건 제스타라는 곳인데요. 딱 보니까 이거 진짜 연어 같죠?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연어가 아니라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든 비건용 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건 연어 같은 거 공수하셔서 비건 옵션으로 비건 연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인데요. 비건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런 브랜드죠. 바로 비욘드 버거입니다. 그 비욘드 버거 미트는요, 식물성 대체육인데요. 그 햄버거, 버거 패티뿐만 아니라 뭐 소세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플랜트 베이스 프로틴이라고 써져 있고 또 노 GMO, 노 글루틴 이렇게 써져 있죠. 글루텐을 먹지 않는 글루텐 알러지 소비자들도 이제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GMO를 싫어한다는 그런 비건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욘드 미트는 지금 올해 총 매출액은 1억 4,90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이제 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죠. 또 다른 대체육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임파서블 푸드, 그리고 타투드 셰프 이렇게 이런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특히 타투드 셰프는 뭐 그 외국 서양 애들이 좋아하는 맥앤치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피자볼 이런 즉석식품도 비건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은 우리나라랑 정말 제일 가까운 국가이기도 하죠. 아시아 국가이기도 한데요. 대만 인구의 30%가 그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채식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채식 문화가 정말 발달한 국가이기도 해요. 보시면 정말 다양한 비건 음식이 있습니다. 곤약 새우, 그리고 참치 샐러드, 식물성 참치 샐러드. 저 진짜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참치 샐러드. 그리고 비건 만두, 뭐 비건 버거 패티, 그리고 식물성 치킨 너겟, 또 오징어 튀김, 식물성 어묵, 뭐 이런 어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묵 말고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겠죠? 또 식물성 육포, 정말 맛있어 보이는 게 많네요. 또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거는 이 비건 계란 후라이인데요. 달걀 후라이인데요. 이 비건 달걀 후라이를 제가 어디서 처음 봤냐면 비건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처음 봤는데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이미 다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미 다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비건 페스티벌이 뭐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서울에서 개최하는 비건들을 위한 페스티벌, 축제인데요. 거기에는 되게 트렌디한 비건 식품? 비건 제품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만약에 비건 시장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건 페스티벌에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또 그 대만의 타이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는 비건이 여행하기 제일 좋은 도시 탑5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부를 주로 사용한 채식 중화 요리, 또 채식 루에이는 그 푹 삶아 먹는 현지 간식인데요. 이 전문점이 타이페이시를 중심으로 10개, 무려 10개 점포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동남아풍 채식 요리도 엄청 많이 있고요.
뭐 호텔식, 채식 뷔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다고 해요. 저도 진짜 대만에 가고 싶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외 비식품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호주 멜번에 살 때 미용실에 갔어요. 근데 그 미용실이 비건 프렌들리 미용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미용실도 비건이 아니야? 네, 미용실도 비건이 아닙니다. 뭐 파마약이나 염색약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용실도 대부분은 동물성이고요. 제 친구도 지금 최근에 이제 비건 먼지 팀 만났거든요. 거기서 팀원 한 명이 나 탈색하고 싶은데 혹시 동물성 원료 안 들어간 탈색약 없냐? 뭐 그런 관련 비건 미용실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정보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면은 이렇게 니즈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지금 현재 한국에는 없다는 점. 그래서 호주에는 이런 미용실에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제품으로만 하면은 비건 미용실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손님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또 뭐 요즘 타투 받는 분들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비건 타투약, 타투 잉크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타투 잉크는 대부분이 비건이에요. 비건이 아닌 잉크들이 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분 확인하시고 이게 비건이다 라고 하면 저는 비건 타투 잉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재만 해주셔도 비건들이 더 많이 그곳으로 타투를 하러 가겠죠. 뭐 이 외에도 뭐 다양한 기업에서 비건 패션에 관련된 상품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찌도 동물의 털, 모피로 만드는 옷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죠. 또 반스에서도 비건 운동화를 만들었습니다. 나이키에서는 파인애플로 비건 가죽 운동화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국내 음식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건 제품만 판매하는 비건 전용 브랜드인데요. 첫 번째로는 비건 타이거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퍼코트, 뭐 가죽 자켓, 블라우스 이렇게 있죠. 사실 비건들은 가죽 안 입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건 가죽 안 입긴 합니다. 근데 이런 선인장 가죽으로 만든 자켓은 입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가죽을 정말 입는가 안 입는가 이런 패션, 비건 패션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많으시면 저희 비건 먼지 영상인 비건도 가죽을 입어 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디테일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요, 모나주인데요.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브랜드 아시나요? 거기도 이제 커피를 다 사용한 그 캡슐을 다시 수거해 가가지고 그 캡슐을 리사이클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나주 역시 플라스틱 다 쓴 그 로션 플라스틱을 수거해 가서 그것을 다시 리사이클링 한다고 하네요. 뭐 물론 성분도 다 비건이겠죠. 또 멜릭서라는 그 브랜드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비건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이 립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아마존 판매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채식 한 끼라는 어플인데요. 정말 아마 한국에 있는 비건들은 다 이 어플을 쓴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비건들이. 이 어플을 딱 켜가지고 GPS를 키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비건 식당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밑쪽에 보면은 새로운 식당, 메뉴 제보하기 이 버튼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건 제품을 개발을 했다, 비건 식당을 차렸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우리 뭐 메뉴로는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등록을 하시면 이제 비건들이 이 채식 한 끼 어플을 보고 많이 그 식당으로 찾아가겠죠? 이 채식 한 끼라는 회사는 어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온라인몰도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사실 제일 눈에 띄던 상품은 바로 비건 위크라는 상품이에요. 이 비건 위크는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MZ세대 중에서 1인 가구들이 조금 많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조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건, 건강 때문에 비건을 실천한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그런 유기농 재료, 뭐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한 재료를 쓰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서양에서는 이제 고기나 빵이나 이런 것들이 주식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시아 음식은 채소가 베이스가 된 음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한식에서 그냥 고기만 쏙 빼면은 영양분 있는 그런 식단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호주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김치 주스까지 마셨어요. 뭔가 되게 좀 이상한데 김치 주스가 맛있다고 하면서 무슨 상도 받았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한식에 대한 그런 아시아 음식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해외 진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면은 이런 한식, 아시아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곳은 루루 비건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단골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빵집이에요. 좋은 재료로 몸에 부담 없는 우리 아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멜킨 과자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비건 빵은 다이어트 빵 때문에 조금 유명해져서 그런지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루루 비건에서는 뭐 타르트, 파이, 쿠키, 빵 이런 거는 기본이고 뭐 비건 푸딩, 비건 티라미수, 뭐 비건 요거트까지 되게 맛있는 메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단골이라서 다 먹어봤는데 정말 다 맛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몸에 해로운 성분을 다 안 넣고 만든다고 해요. 물론 그런 정제 설탕, 뭐 이런 하얀색 밀가루 이런 거가 아닌 조금 좋은 원재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그 식당은요, 바로 에티컬 테이블인데요. 에티컬 테이블은 주로 비건 스시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실은 이 에티컬 테이블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리가도 있고 항상 전화할 때마다 뭐 휴무나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이제 부모님 회사에 있는 AK 플라자의 이벤트성으로 이제 그런 메뉴 서비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꼭 가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예약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예약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은 뭐 많이 바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바쁘대요. 뭐 지금 주문을 하셔도 3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또 똑같이 답변하시고, 그 다음날도 전화했는데 똑같이 답변하시고, 이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음식을 못 먹어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계속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비건 친구, 거기 간 비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비건뿐만 아니라 비건이 아니신 분들도 거기에서 진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맛이 있으면은 그게 비건이 아니라도 계속 찾아간다는 거. 이렇게 인기가 계속 많다는 거. 맛이 있으면 비건이든 비건이 아니든 항상 찾아간다는 거.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비건 옵션을 함께 판매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대기업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뚜기인데요. 오뚜기에서는 비건을 위한 라면을 냈죠. 또 만두도 냈고 냉동 카레 볶음밥 이렇게 그린랜드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비건을 위한 시리즈로 냈네요. 그리고 풀무원에서는 정면 여기 보시면은 비건 인증원 한국 비건 인증원의 비건 식품 인증 획득이라고 써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인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 정말 비건들이 너무너무 기대를 했던 이 식물성 액티비아 바로 비건 요거트죠. 요거트도 나왔습니다. 이 식물성 액티비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물성 요거트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고민하시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런 비건 먼지 피드백 같은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그 영상을 보시고 사업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요. 바로 편의점 시리즈인데요. 여기 보시면 언리미트 만두 이것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김밥 특히 김밥을 너무 사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그런 편의점들에 다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의점 그 신메뉴가 나와도 점주분들이 발주를 안 해주시면은 못 먹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매일 유업에서는 아몬드 브리즈, 삼양에서는 사또밥 여기도 이렇게 보이시죠? 비건 인증 마크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이거 비건이구나 하면서 비건들이 바로 손길이 이렇게 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롯데리아 제가 롯데리아에서 미라클 버거를 정말 많이 사 먹고 있는데요. 이 미라클 버거도 맨 처음에는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이 패티는 다 식물성인데 빵 부분이 이제 우유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조금 비건들이 뭐야 그럼 비건 아니네 하고 안 사 먹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비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다음으로는요. 홈플러스인데요. 홈플러스에도 이제 비건 코너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비건들에게는. 물론 모든 홈플러스에 비건 코너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마 비건 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차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한 인스타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비건 주의보. 베지 치킨 너겟과 두부 텐더는 비건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조개 칼슘이 함유되어 있고 고기 대신 치킨 너겟, 베지 치킨 너겟 이런 식으로 비건인 것처럼 했으면서 사실은 비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조금 그런 기업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식당들을 쭈루룩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송타이라는 태국 음식점인데요. 팟타이에는 뭐 새우, 치킨 이것처럼 비건이 먹지 않는 음식도 있고요. 보시면 여기 비건으로 옵션이 있죠. 뭐 육수 같은 경우에는 채수로 바꾸고 치킨이나 새우 같은 경우에는 두부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비건 옵션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가게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떡볶이죠.
근데 여러분, 떡볶이도 비건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맛있게 만든다고 육수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육수 대신 이제 채수로 이제 바꾸신다든지, 떡볶이 안에 들은 오뎅을 뭐 유부나, 아까 보신 그 대만의 비건 오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건 오뎅으로 바꾼다거나, 또 튀김은 계란을 묻히지 않고 그렇게 튀긴다거나 하면은 아마 비건뿐만 아니라 비건이 아닌 사람들도 그냥 먹고 떡볶이다 하고 이렇게 먹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건 순대. 비건 순대는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여러분이 먼저 하신다면 최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제가 비건이 되면서 자주 가는 곳은 바로 김밥집이었는데요. 김밥집에 가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계란, 햄, 맛살 빼주세요. 그러면 이제 몇몇 조금 친절하신 아주머님들은 이제 사장님들은 채소를 더 넣어주신다던가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빼고 그 채로 이렇게 싸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김밥이 빈약해 보이긴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해초 두부 김밥, 버섯 잡채 김밥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김밥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김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자신이 김밥 체인점 사장님이다 이러면 그런 비건 김밥 한 2-3개 정도만 추가를 하셔도 아마 비건 단골 손님이 엄청 생길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만약에 내시면 제가 단골 손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판은 제가 일하던 렌틸스의 그 커피 메뉴판인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카페 중에서 비건이 갈 수 있는 카페가 얼마 안 된다는 점. 왜냐면 이제 라떼 같은 경우에는 우유가 들어가니까 비건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뭐 스타벅스에는 이제 두유 옵션이 생겼는데요. 많은 카페 사장님들도 이제 조금 더 소비자층을 더 끌어모으고 싶으시다면 이런 두유, 오트유, 아몬드유, 코코넛유 이런 등의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테이크아웃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 테이크아웃은 텀블러를 갖고 오시면 더욱 쌉니다 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 비건들은 그 환경 때문에 비건을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시면 더 비건 충성 고객들이 더 늘어날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두를 하고 계신다, 만두집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 이제 버섯 잡채 만두, 뭐 두부 만두 이런 식으로 채식 만두를 조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막 야채 만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말만 야채 만두지 안에 고기가 이렇게 다져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먹기 힘들었는데 저희 맨 처음에 배운 것처럼 메뉴판에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놓고 V 표시 해놓으시면 비건들이 이거 야채 만두라고만 써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비건을 위한 야채 만두구나를 딱 알아차리고 이제 시켜 먹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얼마 전에 제 비건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회사에 다녀요. 회사에 다니는데 갑자기 회식을 고깃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의 1시간을 울었대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속상했는데요. 만약에 고깃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으시다면 비건 고기를 옵션에 이제 추가를 해 주시는 거죠. 사실 비건들은 그 고기 자체를 조금 보기 어려워해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인육을 먹는 것과 같은 정도의 그 조금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비건들은 고깃집을 가는 거를 꺼려 하기는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깃집에 갑니다. 고깃집에 가서 그냥 한 번이라도 너 비건이야? 라고 말을 하면 네, 저 비건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뭐 비빔냉면 같은 거 먹고 그냥 그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비건 고기까지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제 입장에서는. 비건 고기도 먹고, 만약에 회식을 꼭 가야 된다면 비건 고기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냥 보통 고기랑 비건 고기랑 이렇게 교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비건 고기를 굽는 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따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건들은 이제 고기 기름에 구운 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는 만약에 내가 이제 토스트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비건 토스트 옵션 추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뭐 요즘 MZ세대 그 1강에서 들으셨으면 아실 건데요. 이제 MZ세대는 2003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죠? 이제 20살인가? 그 외에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환경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그런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비건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주변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뭐 떡볶이 장사나 아니면 컵밥집 아니면 이런 토스트집 이런 데에서도 비건 옵션 메뉴가 계속 출시가 되면은 청소년들도 많이 비건 그런 식을 먹을 수 있겠죠. 요즘은 급식에서조차 지금 채식 급식 옵션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세한 정보 같은 거는 이제 비건 먼지 동영상에 또 있습니다. 비건 급식 관련된 동영상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2021년 국내 비건들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트위터를 캡처해가지고 가져온 건데요. 해시태그로 이제 나의 비건이즘 이야기, 나의 비건이즘 일기, 비건이즘 이런 식으로 달아서 비건 식품을 계속 공유를 하는 거예요. SNS 상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오늘 비건 식품 먹고 싶은데 뭐 있으려나 하면서 나의 비건이즘 일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식품, 그 게시물들이 쫙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렇게 쫙 뜨면 거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 만약에 처음 비건 식당을 여신 분이나 비건 옵션을 이제 실행하신 분 중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면, SNS에 올리면 뭐 서비스 추가 이런 이벤트를 하셔도 되겠죠. 또 이제 비건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속한 그 그룹 비건 먼지 팀 유튜버고요. 저희는 유튜버예요. 비건 먼지 팀 그리고 비건 먹방 비건 음식을 먹방하는 단지양님 또 비건들의 그런 일상생활을 담아내는 웹툰을 그리는 초식마녀님 등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그 인플루언서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음식을 공짜로 드릴 테니까 뭐 피드에 저희 음식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이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양이 여기 가봤대, 비건 먼지가 여기 가봤대 이러면서 그럼 나도 여기 가면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를 할 때 그렇게 인플루언서 분들을 초청을 하셔도 좋을 거라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충성도 높은 비건들 응원하고 싶어 인데요. 비건들은 출시만 해도 다 찾아서 모두 소비해봅니다. 비건으로 이것도 나왔어? 그러면 소비해보고 비건으로 저것도 나왔어? 그러면 친구까지 비건 아닌 친구까지 끌고 가지고 야 이거 맛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추천하고 더 알려주고 그럽니다. 비건이 조금 흔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단종될까봐 주기적으로 소비해줍니다. 만약에 이거 아무도 안 사 먹어가지고 없어지면 어떡해.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 먹어줘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소비를 해준다는 거. 여기 이것도 트위터에서 퍼온 건데요. 여기 스타벅스 거네요. 스타벅스 플랜트 함박스 파스타 밀박스 맛있다. 제발 단종 안 되게 해주세요. 되게 이런 간절함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비건 시장에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분을 밝혀주세요. 아까 그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 롯데리아 버거 처음에 그 빵이 비건 성분이 아니어서 조금 비건 소비자들이 그러면 안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성분을 다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메뉴에 성분을 표시하시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뭐 다 비건인데 뭐 딱 하나 뭐 치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치킨만 빼고 비건으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성분이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비건 소비자들이 안심을 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여기서는 그 이금기 허거 마라탕 소스에 대해서 문의하는 내용인데요. 비건 소비자들은 이런 DM이나 이메일로 기업에게 직접 이게 정말 비건 성분이 맞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금기 마라소스 측에서는 네, 맞습니다. 하고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런 답변을 보내줘서 아주 소비자가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하죠. 신속하게 답변을 받아서 만족스러웠어요. 비건 고객층에 꾸준히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어서 믿음이 가요 라고 이제 대학생분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비건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소스나 빵에 대한 성분 문의를 자꾸 이제 답변을 번복하는 거예요. 번복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다, 신뢰가 안 간다 해서 조금 많은 비건 소비자들을 잃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분 표시를 조금 잘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비건이 아닌 제품과 함께 전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식품은 비건인데 뭐 만약에 비건 패티를 이제 팔고 싶어서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은 빵이 비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비건이 아닌 것과 함께 전시를 하면 뭐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잘 안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다 비건 식품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조금 동물성 식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이 제품들은 다 비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플라스틱 및 쓰레기를 최소화해주세요. 비건들은 그 환경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최소화해주면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때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거 말고 뭐 코코넛으로 만든 그런 일회용 용기나 이런 생분해 되는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Not Ours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뭐 제품의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의 정보까지 다 제공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박스부터 그리고 테이프도 이제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쓰려고 하는데요. 이 Not Ours에서는 종이 테이프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럭키티인데요. 제가 자주 가는 홍대 버블티 집이에요. 이 버블티 집에서는 이런 스테인리스 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요. 럭키티 이 집에서는 비건 손님이 올 때만 이렇게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좀 비건 손님 입장에서는 이왕 사용하는 거 다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지 왜 그럴까? 좀 너무 마케팅적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손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카페에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고 종이 빨대를 다 쓰고 있죠. 이 종이 빨대 외에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빨대,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빨대, 그리고 유리로 만든 빨대 등 다양한 빨대가 있다는 거,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로는 비건 소비자를 까다로운 고객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비건이 많이 챙기는 게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포장을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성분은 먹지 않고, 이런 게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충성도도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여기가 정말 괜찮다 싶으면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거기에 가요. 그 정도로 이제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비건 시장이 지금은 블루오션인데 이제 나중이 되면 이제 레드오션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블루오션에서 비건 소비자들은 이렇구나 하고 잘 이제 그런 정보를 설계해 놓으신 분들은 레드오션 가셔도 엄청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건 시장을 잘 함께 같이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비건 소비자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돈을 내고 사먹는 만큼 그 돈이 비건이즘에 기여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데요. 어떤 기업 사장님이 비건 그 자신 SNS 계정에 고기를 먹는 사진을 올렸다고 해요. 근데 비건들은 그런 비건이즘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데 자기가 쓴 돈이 그 사장님이 고기 사 먹는 데 쓰였다 라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지 말라, 뭐 비건인 생활 습관만 들여라 이런 말은 아닌데요. 그냥 SNS에 올리면은 조금 그러니까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